Berlin, deeply personal records. 난 왜 이렇게까지 쓸모가 없는 걸까? 돌아보면 내가 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.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의미를 찾고 그 자신감을 쉼없이 나아가는데 나는 제자리에서, 아니 제자리는커녕 갈수록 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. 내 노력이 절대 부족했다고 생각하진 않아. 나름대로 미친 듯이 애써봤고 힘들어도 버틴 시간이 적지도 않아. 근데 결과는 항상 비슷해. 나는 늘 쓸모없는 존재. 잘 안되고 또 실망하고 또 해보지만 결국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. 허무한 절망의 세계야.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.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.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는다.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? 혹시 나는 존재 자체가 잘못된 사람인가?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해내는 것들을 나는 왜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가? 굳이 욕심이 가득 찬 비교가 아니어도 나는 쓸모없어.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하는 나. 이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아직 어딘가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희망이 있다고 믿나? 혹시라도, 정말 혹시라도 내가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까 하고. 오늘도 별로였지만 그래도 내일은 내가, 그리고 내 세계가 아주 조금이라도 다르길 기도한다. 자, 2026년 4월 22일 수요일, 베를린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들 시작합니다. 그 인터넷에 얼마 전에 보니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그 제목의 드라마가 있더라고요. 전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느꼈던 거는, 와, 진짜 제목 자체만으로도 뭔가 위로가 되는 느낌이다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볼까 하는데,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인트로에서 좀 무거운 내용을 좀 나레이션 한 것처럼 오늘 이제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, 가치와 무가치라는 거는 뭐 시대적으로도 계속 변해왔고, 그리고 또 동시대를 살아도 내가 속한 커뮤니티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죠. 자기가 어떻게 보면 가치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뭐 진짜 옛날에는 뭐 다산 막 애들 많이 낳고 뭐 남자가 사냥 잘하고 막 그러는 게 가치였을 수도 있고, 뭐 예를 들면 80년대 90년대 락커들은 마약하고 막 섹스하고 방탕하고 막 그렇게 해야 락커로서 가치가 있었는데, 요즘 또 락커들은 다르죠. 막 완전 바른 생활하고 무대에서만 막 난리지, 자기 관리 엄청나게 한다고 합니다. 네, 그런 것도 그렇고. 그러니까 가치라는 거는 결국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. 내가 엄청 잘난 사람인데 실제로도 막 나 스스로도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막 되게 대단한 커리어를 가졌었습니다. 근데 뭐 무슨 이유로든 이제 일을 그만두고
그 가정주부로서 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 밖에 나가가지고 음스 버리고 막 현관문 밖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들이 나를 그냥 되게 쓸모없는 가정주부로나 생각할까봐 막 창피했어요. 막 한 사람 있다고 쳐봅시다. 근데 알고 보니까 저기 저 백수 같은 아저씨도 뭐 사실은 막 한따까리 했던 뭐 대기업 막 출신이고 막 저 사람은 사실 알고 보니까 뭐 대학 교수로서 뭐 한 것도 있고 뭐 아무튼 뭐 커리어든 뭐든 알고 보니까 나도 뭐 백수인 줄 알고 막 가정주부인 줄 알았던 뭐 동네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야. 뭐 나 못지 않아. 그러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잖아요. 가정주부여서 조금 창피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가정주부들도 다 잘났네. 그러면 내 안에 가정주부라는 그 타이틀이 존재가 이제 이전까지는 뭔가 조금 가치가 없는 타이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은 타이틀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. 그런 식으로 이제 시대에 따라서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 따라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계속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즘에 또 그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뭐 오다 가다 아무튼 가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근데 왜 지금 그런 테마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을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또 AI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맨날 뭐 요즘에 AI가 진짜 시대를 거의 점령을 하고 있는데 AI가 그 뺏길 인간의 뭐 직업 순위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막 얘기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AI가 뺏어갈 것이다 라는 것인가? 아니면 내 가치라는 것이 내가 하는 일과 동일시 돼 있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없어지면 내 가치는 어디서 찾지? 라는 것인가?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현 시대의 가치라는 것은 내가 하는 행위가 돈을 얼마나 만들어내는가로 가치가 결정돼 있잖아요, 사실.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가정주부가 뭐 말로는 엄마의 사랑 뭐 사실은 필요한 존재 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긴 사람이 드문 이유도 돈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. 사실 직업들이 갖고 있는 그 각자 직업의 행위 자체는 어떠한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이 행위와 저 행위 중에 어떤 행위가 더 가치가 있다. 그런 거 없잖아요.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갖고 일을 하는데 돈을 진짜 잘 버는 직업입니다. 어떤 사람은 몸을 쓰는 직업인데 상대적으로 돈을 못 벌어요.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사무실에서 양복 멋있게 입고 컴퓨터 두들기면서 돈 잘 버는 사람이 능력자,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죠.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행위 자체로는 몸 쓰고 그 몸을 쓰면서 그 몰입의 세계에 들어가고 뭐 예를 들면 육체적 한계를 느끼고 땀을 흘리는 그 행위가 행위 자체만으로 보면 더 가치 있는 걸지도 몰라요. 근데 지금 세상은 그 행위가 얼마나 돈을 만들어
얼마나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가 가치 척도가 돼버렸잖아요. 그래서 이제 AI가 직업을 뺏고 돈을 못 벌면 사실은 뭐 먹고 사는 거는 기본소득제든 뭐든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되겠죠.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그러면 오케이 난 죽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쓸 돈은 어디서 오는데 그럼 내 가치는 어디서 찾냐 그런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.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지금 돈이라는 것을 나의 가치와 거의 동일시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그 남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. 사실은 어렸을 때 생각하면 내가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남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그냥 나에 대한 관심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애들은 그 부모님을 사실 관심이 없어 해요. 보통 자식들이 그렇습니다. 뭐 당연히 감사하고 뭐 사랑하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이 그 세계의 주인공이죠. 조금 뭐 나이가 들면 부모님은 내 나이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꿈을 갖고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느 순간 뭐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고 하면 또 이해도 하고 하지만 그 시간이 걸리죠. 어렸을 때는 내가 내 부모를 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모르는 경우가 많죠. 내가 내 세상에 갇혀 살기 때문에. 근데 조금 더 많은 그 시간이 지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.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그 디테일한 스토리,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무게 아니면 고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눈이 열리고 마음이 가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인의 삶을 좀 더 깊고 또 좀 더 넓게 이해를 하고 그럼 이제 그 안에 진짜 스토리들이 보인단 말이죠.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그 분야에 어떤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관심 갖는 것도 이제 다 성공한 사람들 결과를 이뤄내고 막 뭐 노력을 엄청 해서 최고가 되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구구절절하게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병이 들거나 아니면 가족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삶이 정말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흘러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서 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는 데까지 가기 정말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. 정말 셀 수 없을 만큼. 그래서 그 뭐 이뤄낸 사람들의 가치를 깎아내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성공하는 게 운이다 라는 말이 저는 100%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100%. 그 운이라는 말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고 모두가 노력을 했지만
그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 결과라는 거는 그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가치를 결과에 초점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결과는 과정을 봐야 하고 그 개개인의 그 디테일에 들어있는 건데 이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냈냐 라는 걸로는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러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? 생각해 보면 저는 한 가지는 나의 역할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렸을 때 다 주인공 하고 싶죠. 뭐 배우에도 주인공 하고 싶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 되고 싶고 어떤 분야에 들어가면 이제 그 분야에서 정말 역사에 남는 사람이 막 돼보고 싶고 막 그런 꿈을 꿀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가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. 어쩌면 가치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 가치는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고 그 역할을 하는데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내가 뭐 잘 됐어요. 막 노력 당연히 뭐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노력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. 노력을 해서 굉장히 잘 됐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인 거잖아요. 남들도 노력 다 했을 텐데 그 개개인에 일어나는 온갖 일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저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이런 생각에 다다를 수 있죠. 내 역할이 뭐길래 나한테 이런 게 주어졌을까? 삶이 이제 게임이라고 치면 내가 가진 뭐 패 아니면 내가 가진 스킬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그 카드 나눠주듯이 그냥 패가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. 그 패가 뭐 그 안에 당연히 이제 세상이니까 엄청난 노력도 있었겠지만 뭐 노력하는 거랑 관계없이 패가 들어오는 거는 그냥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 이 내 패를 내 스킬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해봐야겠죠. 근데 뭐 게임 이제 RPG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그 스킬을 나한테만 쓰기에는 아까운 거예요. 어떤 스킬은 또 나한테만 쓸 수도 없고 또 뭐 나만 근근히 생존하다 보면 뭐 현타가 오기도 하고 큰 몹을 잡을 수 없기도 하고 아무튼 내가 이것을 갖고 있는 상황에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내 역할이 뭘까 고민을 하고 그 역할을 알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. 내가 뭐 좋은 지금 상황이든 뭐 좋은 스킬을 갖고 좋은 패를 갖고 있던 정말 와 개패를 받았네 막 하든 이 인생에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상황 그 패 그 스킬들이 나한테 지금 어떤 역할이 주어진가를 고민하고 나면 그 상황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안 달라질 수도 있겠죠. 근데 안 달라져도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어떤 내 삶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얘기인 즉슨 나를 가치 평가하는 기준 또 세상을 가치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.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겨낸 막 그 현실을 이겨내는 모습이 역할인 사람은 되게 뭐 안 좋은 상황에 있었는데 막 내가 노력해서 해냈고 결국에는 막 뭐 많은 걸 이뤄냈고 뭐 그게
어떤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떤 사람의 역할은 현실이 되게 보잘것없고 막 큰 부나 성공을 이룬 사람이 아니지만 뭐 심지어 되게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나의 역할을 해낼 때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거나 이제 감동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전자를 하고 싶죠. 막 내가 대단하고 멋있는 사람한테 박수 받고 뭐 영광 돌리고 막 어디 가서 인터뷰하면서 막 잘난 척 하고 싶고 막 겸손한 척 하고 싶고 막 하고 싶겠지만 그리고 그게 또 나이가 어리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할수록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많다고 모르는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거든요. 시간이 많아도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결국에 나중에 또 내 역할에 대해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고민할 시간이 또 오기도 하겠죠. 뭐 그리고 심지어 성공하고 막 뭔가를 이룬 사람들한테도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이제 이거는 내 노력으로 이뤄낸 거고 나는 그 성취를 뭐 나를 위해 쓰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아무튼 그 가치라는 것은 내 역할을 세상에서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렇게 내 역할을 다하기 위해 힘쓰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건 좀 뭐 나중에 깊게 얘기할 문제긴 한데 내 그 머릿속 있잖아요. 그 관념의 세계, 내가 상상하는 세계, 내가 생각하는 세계, 내가 세상을 보고 내 안에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그 세계 안에서 내가 어떤 인간인가, 나는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존재인가가 내 가치를 또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거는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뭐 밖으로 실제로 사람들과 관계하는 이 현실 세계에서 무언가를 막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내 안에 갖고 있는 세계가 사람들이 뭐 관념, 상상, 생각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세계가 실제 존재한다고 믿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세계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도 그 세계 자체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덮을 만큼 그 세계가 진짜 현실에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라는 겁니다. 우리가 뭐 이렇게 물질 내 앞에 있는 물건을 만지고 그런 세계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3차원 혹은 4차원의 세계를 덮을 만큼 더 높은 고차원의 세계니까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고쳐나가고 가꿔 나가는 그 가치가 결국 자신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 예로 어떤 이제 제가 하는 스터디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게임을 했어요. 그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역할 카드를 막 나눠주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이 사람이 어떤 역할 카드를 받았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막 추측을 해내는 건데 거기에는 뭐 중재해야 되는 역할도 있고 뭐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, 뭐 분쟁을 뭐 조정해야 되는 사람 막 되게 아무튼 이것저것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카드를 나눴을 때는 이제 어떤 카드 종류가 있는지 몰랐죠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
그 리스너라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걸 받은 분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경청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아무도 몰랐죠. 그 안에 그 순간에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리스너의 역할을 알아낸 사람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듣고 있는다는 행위가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. 뭐 당연히 뭐 눈빛을 바라보고 막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런 거죠. 듣는 행위가 무언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나 하면 사람들은 그걸 쉽게 믿지 않습니다. 그 가치를 보지 못해요.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. 근데 사실은 그 한 명 한 명의 얘기를 경청하고 있었던 그 리스너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은 그 안에서 굉장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. 모두의 얘기, 각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주고 있었다는 것은 받아주고 있었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고, 판단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고, 또 안아주고 받아줬다는 얘기로도 또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세상은 그런 가치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. 그 역할인 사람을 가치 있다고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. 엄청 또 오늘 많이 길어졌는데 너무 주저리 얘기를 또 두서없이 했습니다. 근데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,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절대 세상이 얘기하는 그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내 가치가 세상에서 리스너의 역할일지도 몰라요. 중요하지만 아무도 모르는. 그러면 내 안에서 내 그 관념의 세계, 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그 세계에서 내 역할을 존중해주고 내 역할이 가치 있다고 여겨주면 되는 겁니다. 그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곧 끝날 것 같은 그 돈을 많이 버는 것, 누가 대단하게 뭔가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보다 절대 못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네, 오늘도 사실 더 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 라디오라는 컨셉을 하면서 사실 최대한 그 러프하게 막 정리되지 않고 하는 것도 그거의 하나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막 정리가 안 되고 길어졌는데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내용 듣고 또 생각나는 거나 궁금하신 거,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참여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혹시라도 뭐 벨린에 계시거나 같이 또 뭔가 콜라보를 하실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도 환영이니까 네,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. 네,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가치를 만들어내고 계신 분들 응원합니다.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Berlin Deeply Personal Records.